안녕하십니까. 자,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 부동산을 사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택 이외에 부동산에 대한 사후 관리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업을 했을 경우도 다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테마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큰 테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상속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자,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세, 그다음 사업자 정정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하나씩 검토를 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좀 설명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주택에는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을 하면 뭐예요? 상속인은 사망 신고를 하겠죠. 자, 그럼 사망 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이제 금융거래 통장입니다. 동결이 다 일어납니다. 입금 출금이 전부 다 동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출금과 관련되는 것만 일단 동결이 돼요. 자동이체 포함해서 모두 동결이 되고요. 자, 입금 부분과 관련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임대를 했어요. 그다음에 피상속인 개인 사업을 했는데 자, 매출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죠, 거래처에서. 자, 입금 부분은 받을 수는 다 있어요. 그래도 자, 은행마다 참고사항으로 해서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반드시 출금은 스탑이 됩니다. 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통장에서 막 상속인들이 기본적으로 동의 없이 출금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발생을 합니다. 추후에 상속재산을 조회를 해봤더니 자, 자산보다 부채가 만약에 더 컸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걸 승계를 하겠어요? 승계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상속 포기를 한다거나 또는 한정 상속 절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속이 되는 그 시점에서 통장을 마음대로 인출을 했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을 하니까 자, 이건 세금 위에 다른 부분에서 반드시 고려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금과 관련되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뭐 상가라든가 아니면 뭐 꼬마 빌딩이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넘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 기존에 임대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는 있을 거 아닙니까? 피상속인이. 자, 요건 이제 누군가 상속인이 승계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름이 바뀌겠죠, 명의가. 자, 그럼 어떤 의문사항이 뜨나요? 자, 그럼 사람 명의가 바뀌니까 이거 기존에 있던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을 하고 새로 사업자로 신규로 내야 될지에 대해 고민이 될 겁니다. 상속과 관련되는 건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요거는 신규로 사업자 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 정정사항이 됩니다. 이 말은 사업자 번호는 기존의 피상속인 등록번호가 유지가 돼요. 자, 유지가 되는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피상속인이. 자, 요 부분도 폐업이 아니고요, 정정사항에 같이 포함돼서 갈 수가 있다. 그걸 좀 유념 있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절대 변경이 안 됩니다. 이와 반대로요, 만약에 아버지 명의의 뭐 꼬마 빌딩이 됐던 상가가 있던 근생이 있던 요걸 어떻게 자식들한테 증여를 할 때입니다. 상속하고 틀려요. 증여가 되는 시점 무상으로 이전을 시켜주는데 이 경우는요, 정정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신규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상속이 됐던, 그 다음에 증여가 됐던, 상속 시점에서 평가한 뭐 부동산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감정이 됐던, 뭐 기준시가가 됐던,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피상속인이 최초에 취득했던 그 가액, 토지 건물,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 끌고 와서, 그대로 승계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상속이나 증여 시점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건물분에서 감가상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정보할 때 주의사항이 됩니다. 자, 그럼 상속과 관련돼서 두 번째 테마는요, 부가가치세 문제하고 소득세 문제가 따라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피상속인이 임대업을 하거나 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6월 20일 날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누구예요?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임대소득이 됐든 사업소득이 됐든 발생을 할 겁니다. 25년 1월부터 6월 20일까지 소득은 6월달 말이 속하는 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신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납세 의무의
승계라고 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소득세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뜨고요. 그 기간을 넘겼다고 칩시다. 보통 종소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상속 같은 경우, 또 국외 이주, 상속을 국한해서 보면, 요거는 통상적인 종소세 신고 기간하고는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6개월 넘겨서 추후에 다음 연도 뭐예요? 5월 달에 했다? 그럼 뭐예요? 제때 신고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임대소득이 됐던 개인적인 사업소득이 됐던 이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가 떴다고 한다면 돈 안 냈을 거 아닙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도 같이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니까 상속세 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도 같이 고려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그 다음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요. 말일에 6개월이잖아요. 자, 요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자, 부동산이 있다면 소유권 등기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상속세, 상속세는 평가를 할 때, 요거는 사망일이 아까 6월 2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6월 20일부터 6개월이 되는 거예요. 말일이 아니고, 6월 20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 뒤입니다. 감정평가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나 종소세 신고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거를 신고하실 때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과 관련되는 부동산이 됐던 사업은 사업자 정정사항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같이 봐야 될 게 뭐가 돼요? 임대업이 됐던, 기존 그냥 개인사업자가 됐던 사업자 번호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무가 있겠죠. 사업자 번호가 안 바뀌었잖아요. 이 경우는 기존의 사업자 번호 신고 그대로 해서 준용을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럼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요. 자,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찍고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 6월 20일 사망을 하셨잖아요. 6월 20일 시점으로 해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있죠. 그거만큼 납부세액이 떴다고 한다면 그 내는 것도 뭐야? 나중에 자, 우리가 상속세 신고할 때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무조건 줄여주는 겁니다. 피상속일이 내야 될 종합소득세라든가 또는 뭐야? 부가가치세 있죠. 6월 20일까지 발생한 매출부가세나 매입부가 차감한 거에 대한 거는 추후에 공과금 항목으로 해서 차감을 시켜주고 있다. 이게 상속세 처리할 때 마지막으로 같이 체킹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사망이 일어났을 때 주택 부분 이외에 부동산이 됐던, 개인사업자가 됐던,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 정정이라든가, 부가세, 소득세, 상속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